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5쌍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백도현 관리관과 인사팀장, 그리고 낯선 임원들. 그들의 얼굴엔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지은 연구원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무단으로 서고에 출입했고 열람 제한 파일을 열람했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네.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변명은요?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대답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제 할 말입니다. 백도현 관리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이게 뭔가요? 증거입니다. 20년 전 서류 조작의 증거요. 이지은 연구원, 지금 무슨 짓을? 백 관리관이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2004년 3월 15일 누군가 시청 서버에 접속해서 보상금 명단을 수정했습니다. 제 아버지 보상금을 5천만 원에서 0원으로요. 인사팀장이 USB를 들었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떴습니다. 이동훈 마이너스 보상금 5천만 원 0원. 수정자 ADMIMBSH.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백관리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사팀장의 질문에 백도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ADMIMBSH는 백승호. 당신 아버지 아닙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백도현이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니라 저입니다. 제가 조작했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아버지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죠. 로비스트가 접근했어요. 돈을 주면서 명단을 수정해 달라고. 백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명단을 받았어요. 그중 한 명이 이동훈 씨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보상금을 0원으로 만들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동훈 씨는 계속 항의했죠. 그래서 로비스트가 다른 방법을 썼어요. 강제로. 조용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백도현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어요. 눈물이 시야를 가렸으니까요. 회의실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복도는 흐릿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2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밤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왜 사라지셨는지. 그런데 이유가 이거였어요. 단순한 탐욕. 한 대학생의 잘못된 선택.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수진 씨가 다가왔어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여정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딸이 얼마나 긴 어둠을 견뎠는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29이에요. 국립공익기록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보조연구원이에요. 계약직이죠. 오래된 공공기록을 복원하고 정리하는 일을 해요.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지하서고로 내려가요. 거기엔 수십 년 된 문서들이 쌓여 있죠. 먼지 냄새가 나요. 습기도 차 있고요.
문서를 하나씩 꺼내 확인합니다.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고 내용을 디지털로 입력해요. 점심은 사무실 구내식당에서 먹고 오후에도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요. 혼자 사는 원룸으로 돌아가 간단히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듭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요. 조용한 삶이에요. 하지만 이게 제가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20년 전 저는 9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동훈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죠. 그때 우리는 서울 외곽의 개발 지구에 살았습니다. 낡은 동네였어요. 재개발이 예정돼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철거 보상 문제로 관청에 간다고 하셨어요.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죠.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찾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시간이 흘렀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힘들어 하셨죠. 몇 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겨우 나왔어요. 취직이 어려웠습니다. 계약직으로 이곳저곳 다니다가 지금 이곳에 자리 잡았어요. 아버지 생각은 늘 했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살아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모르겠어요. 하지만 잊을 순 없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서고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0년 전 재개발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철거 계획서, 보상 명단, 민원 기록.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거 보상 기록이었어요. 서울 서초구 영동. 잠깐 서초구.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서초구였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날짜는 20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아버지가 사라진 그 해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보상 대상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쭉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이동훈.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상 대상자 명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 옆에 작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상 미지급 마이너스 본인 연락 두절. 연락 두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보상을 못 받았을까요? 연락이 왜 두절됐을까요?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다른 페이지가 나왔어요. 민원 기록이었습니다. 이동훈 보상 재협의 요청 2004년 3월 12일. 그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서류를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페이지가 중간에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것 같았어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왜 찢어진 걸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고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고 메모를 했어요. 서초구 영동 재개발 관련 기록. 이동훈.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상 재협의를 요청한 날 사라졌어요. 그리고 서류 일부가 찢어져 있었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저를 안고 있었죠. 9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류, 보상, 연락 두절.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분명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서고로 내려가 어제 본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봤어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자 일부가 보였어요. 협의 거부. 강제. 강제. 무슨 뜻일까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찢어진 부분이 어딘가 있을까 싶어서요. 상자 바닥을 뒤졌어요. 구겨진 종이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훈 강제 철거 항해 마이너스 폭력 사용 의혹 마이너스 사건 종결 처리. 폭력 사용 의혹. 사건 종결.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한테 폭력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폭력을 썼다는 건가요?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어요. 하지만 누구한테 보여줘야 할까요? 20년 전 일이에요. 이미 종결됐다고 적혀 있었죠. 그래도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지은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검색창에 서초구 재개발 2004를 쳤어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재개발 관련 뉴스였어요. 쭉 읽었습니다. 대부분 철거 과정, 보상 문제였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초구 재개발, 주민 항해 격화 마이너스 경찰 개입. 날짜를 봤어요. 2004년 3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그때였어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항의했으나 강제 진압됐다. 일부 주민은 연행됐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 소식이 끊겼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날 거기 계셨을까요? 연행됐을까요? 그래서 사라진 걸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걸 계속 파헤쳐도 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계속 찾아보기로요.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그 서류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름, 찢어진 페이지, 폭력 사용 의혹.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어요. 관련 서류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서고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본 상자 주변을 다시 살폈어요. 같은 시기 서류들이 더 있었습니다. 2004년 서초구 재개발 관련 문서들이었죠.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철거 계획서와 보상 내역이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것들과 달리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열람 제한 마이너스 승인 필요. 열람 제한? 왜요? 공공기록센터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요. 물론 개인정보나 보안 문제가 있으면 제한되지만 20년 전 재개발 서류가 왜 제한될까요? 파일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지은 연구원.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백도현 기록관리관이었어요. 제 직속 상사였죠. 네, 관리관님.
뭐 하는 거예요?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파일 말고. 백관리관이 제 손에 든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정리 대상이라서요. 그건 열람 제한 파일이에요. 손 떼면 안 돼요. 하지만 제 업무가 서류 정리잖아요. 열람 제한은 정리 대상이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왜 제한된 건가요? 이유는 몰라도 돼요. 규정이니까 따라야죠. 하지만 공공기록은 원칙적으로. 이지은 연구원. 백관리관이 제 말을 끊었어요. 규정이 그래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백관리관이 그걸 들고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동료 수진 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표정이 안 좋은데. 그냥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멀리 있었어요. 수진 씨, 열람 제한 파일 있잖아. 그거 왜 제한하는 거야? 보통은 개인정보나 보안 문제 때문이지. 왜? 나 어제 2004년 재개발 서류 봤는데 열람 제한이더라. 재개발 서류가? 그건 왜? 나도 몰라. 백관리관님이 손대지 말래. 수진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20년 전 서류면 이미 공개 대상일 텐데. 그치? 나도 그래서 이상한 거야. 혹시 누가 특별히 요청한 건 아닐까? 특별 요청? 응. 가끔 그런 경우 있어. 민감한 사안이면 당사자가 비공개 요청하는 거. 당사자가 누구지? 그건 모르지. 백관리관님도 안 가르쳐 줄 거야. 수진 씨 말이 맞았어요. 백관리관은 절대 안 가르쳐 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에 갔어요. 백관리관도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었죠. 다가갔습니다. 관리관님, 실례지만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요? 아까 그 파일이요. 왜 열람 제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백관리관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지은 연구원, 아까 말했잖아요. 규정이라고. 하지만 공공기록은 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 서류가 필요해요. 개인적인 사정? 네. 제 가족 관련 기록이거든요. 백관리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가족이요? 네. 제 아버지가 그 재개발 지역에 살았어요. 20년 전에 사라지셨고요. 사라졌다고요? 네. 실종됐어요. 그래서 관련 서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백관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지은 연구원,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에요. 제 아버지 기록인데도요. 그래도 안 돼요. 열람 제한은 이유가 있어서 걸린 거예요. 무슨 이유죠?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관리관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백관리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관리관님, 이지은 연구원 그만해요. 더 이상은 곤란해요. 일어섰습니다. 식판을 들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답답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오후에 일하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백관리관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멈춰 섰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서류건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네, 이지은 연구원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어요.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더 이상 접근 못하게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백관리관이 누구한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시받은 거였죠. 왜요? 도대체 왜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짐을 챙겨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백관리관이 다가왔습니다. 이지은 연구원. 네. 오늘부터 당신 업무가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요? 2층 디지털 아카이브로 배치 전환이에요. 내일부터 거기서 일하세요. 하지만 저는 서고 담당인데요. 인사 발령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왜 갑자기? 이유는 몰라도 돼요. 따르세요. 백관리관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배치 전환? 갑자기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더 이상 못 보게 하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 막는 걸까요? 단순한 재개발 서류인데요. 아니었어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시 검색했어요. 서초구 재개발 2004 의혹. 몇 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거였어요.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서초구 재개발 보상과정 부정 의혹 마이너스 조사 무마. 2005년 기사였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당시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으나 조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일부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본 서류가 그거였습니다. 다른 기사도 찾아봤어요. 재개발 관련 공무원 비리 의혹에도 승진. 2006년 기사였습니다. 당시 재개발 담당 공무원 은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승진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 이름은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비리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묻혔다는 거였죠. 아버지도 그 비리에 휘말린 걸까요? 그래서 사라진 걸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2층 디지털 아카이브로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업무는 달랐습니다. 디지털 파일 정리였죠. 서고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수진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배치 전환됐다며? 무슨 일이야? 응, 갑자기 발령 났어. 이상하다. 너 일 잘했는데. 나도 모르겠어. 혹시 어제 그 서류 때문? 아마도. 조심해. 뭔가 수상해. 수진 씨 말이 맞았어요. 수상했습니다. 모든 게요. 오후에 일하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백관리관을 마주쳤어요. 이지은 연구원 새 부서는 어때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세요. 지나가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관리관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뭔데요? 그 서류요. 왜 열람 제한인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백관리관이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이지은 연구원, 그만해요. 더 파고들면 안 돼요. 왜요?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다고요? 네. 그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 아버지 일인데 어떻게 안 건드려요? 그래도 안 돼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백관리관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훨씬 복잡하고 훨씬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한 얼굴이기도 했어요. 계속 갈 거였습니다. 끝까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2층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서고에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퇴근했어요. 저는 일부러 늦게 남았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지하 서고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제 본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열람 제한 파일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파일을 꺼냈습니다. 규정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보상금 지급 내역서였습니다. 철거민 가족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쭉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대부분 몇 천만 원에서 억대였어요.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동훈 가족 마이너스 보상금 0원. 0원? 다른 가족들은 모두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만 0원이었어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보상 부적격 판정 마이너스 불법 거주 의심. 불법 거주?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곳에 살았어요. 등기부등본도 있었고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른 페이지가 나왔어요. 보상금 결정위원회 명단.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위원장 백승호. 백승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백도현 관리관과 성이 같았어요. 혹시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백승호 도시개발. 기사가 나왔어요. 전 서울시 도시개발팀장 백승호 퇴직 후 민간 컨설팅 회사 설립. 사진도 있었습니다. 백도현 관리관과 닮아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백도현의 아버지가 당시 보상금 결정권자였던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백도현이 서류를 막은 이유는 자기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핸드폰으로 서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서둘러 파일을 정리하고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고를 나와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사진을 다시 봤어요. 보상금 0원. 불법 거주 의심. 말도 안 되는 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요? 왜 우리 가족만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지은아, 얼굴이 왜 그래? 응, 어제 잠을 못 잤어. 무슨 일 있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수진 씨, 나 어제 서고에 갔어. 뭐? 배치 전환됐잖아. 왜? 그 서류 봐야 해서. 몰래 갔어. 미쳤어? 걸리면 큰일 나.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우리 가족 보상금이 0원이야. 수진 씨가 사진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0원? 왜? 불법 거주 의심이래. 말도 안 되는 판정이야. 그리고 봐. 결정권자가 백승호야. 백승호? 누구야? 백도현 관리관 아버지야. 수진 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백 관리관이 서류를 막은 이유가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당시 비리가 있었던 거야. 지은아, 이거 위험해. 진짜로. 알아. 하지만 어떻게. 이게 진실인데.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오후에 백도현 관리관한테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지은 연구원 제 사무실로 오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어제 일을 알았을까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백 관리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백 관리관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이지은 연구원 어제 서고에 갔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CCTV에 찍혔어요. 어제 저녁 8시 서고 출입 기록이 있어요. 끝났어요. 들켰습니다. 저는 왜 갔어요? 배치 전환됐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봐야 했어요. 봐야 했다고요? 뭘요? 제 아버지 기록이요. 백 관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봤어요? 보상금 내역이요. 우리 가족이 영원이었어요. 불법 거주라는 이유로요. 그래서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영원이에요? 그건 당시 위원회가 판단한 거예요. 위원장이 백승호였어요. 관리관님 아버지시죠? 순간 백 관리관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검색했어요. 사진도 봤고요. 백 관리관이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이지은 연구원 그 기록을 건드리면 당신만 다쳐요. 무슨 뜻이에요? 그 일은 끝난 거예요. 20년 전에 이미 종결됐어요. 종결이요? 우리 가족은 보상도 못 받았어요. 아버지는 사라지셨고요. 그게 종결이에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백 관리관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진실이요? 진실을 밝히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걸 알면 아버지가 돌아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지은 연구원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오지 않아요. 진실을 밝혀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알아요? 그 일을 파헤치면 많은 사람이 다쳐요. 저희 아버지도 당시 관련자들도, 그리고 당신도요.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직장 잃어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직장을 잃는다고요? 그래요. 규정 위반했잖아요. 무단으로 서고 출입하고 열람 제한 파일 봤어요. 징계 대상이에요. 그건 물론 제가 덮어줄 수도 있어요. 조건이 있겠죠? 똑똑하네요. 네, 조건 있어요. 백 관리관이 다가왔습니다. 이 일에서 손 떼세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그럼 징계 안 하겠어요. 그럼 진실은요? 진실은 묻히는 거예요. 이미 20년 동안 묻혀 있었잖아요. 계속 묻혀 있으면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나라도 밝혀야 해요.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백 관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집 세네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라. 좋아요. 그럼 각오하세요. 각오요? 네. 이 일을 계속하면 모든 걸 잃을 거예요. 직장, 평판, 미래. 다요. 그래도 할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안 해요. 백 관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징계 절차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징계래? 응. 왜? 서고 무단 출입이랑 열람 제한 파일 열람. 어떻게? 괜찮아. 예상했어. 예상했다고? 그럼 왜 한 거야? 해야 했으니까.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개인 물건 몇 개뿐이었죠. 건물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어요.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동료들도 등을 돌렸어요. 백관리관은 적이 됐죠.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흘러내렸어요. 아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아버지는 이미 없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아버지는 영원히 잊히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보상금 0원.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증거였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씻고 밥을 먹었어요.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았어요. 혼자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았지만 저는 계속 갈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매일 핸드폰만 봤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올까 봐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무모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해야 할 일을 한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보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제보요? 네. 당신 아버지 이동훈 씨에 대한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에 대해 아세요? 알죠. 20년 전 재개발 때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알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아버지는 보상금을 받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동훈 씨는 보상금을 몰래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죠. 말도 안 돼요. 우리 가족은 보상금 0원이었어요. 그건 거짓 기록이에요. 실제로는 받았어요. 몇 천만 원을요. 증거 있어요? 있죠. 하지만 공개할 순 없어요. 당신이 계속 파고들면 더 큰 진실이 드러날 테니 조용히 하세요. 누구세요? 대체 누구시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상금을 받고 도망쳤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왜 그런 전화를 한 걸까요? 누가 시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회사 익명 게시판 봤어? 아니, 왜? 너 관련 글이 올라왔어. 지금 난리 났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글? 직접 봐.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어요.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들어갔어요. 최상단에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 이지은 연구원의 진실.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이지은 연구원이 내부 기록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공공 서류를 빼돌렸고 열람 제한 파일을 무단으로 열람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 행위입니다. 회사는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수십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충격이네요. 그래서 징계받은 거였구나. 기록을 조작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저런 사람이 일했다는 게 부끄럽네요. 빨리 해고해야죠.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저는 조작하지 않았어요. 빼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였어요. 지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지은아, 이거 누가 올린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백관리관일까? 아마도. 아니면 그 위 사람들.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은아. 수진 씨,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전화, 오늘 게시글. 모두 계획된 거였어요. 저를 무너뜨리려는 계획. 그리고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인사팀이었습니다. 이지은 연구원님 징계위원회 소집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거기서 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으려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울고 또 울었어요. 한참을요. 그러다 지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회사는 저를 버렸고 동료들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익명의 누군가는 저를 공격했죠. 혼자였어요. 완전히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저를 안고요. 아빠, 미안해요. 나 약한 것 같아. 중얼거렸습니다. 계속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랬을까요? 20년 전에요. 혼자 싸우다가 무너졌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절망했을까요? 그래서 사라진 걸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도 아버지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왜 제가 이렇게 당해야 하죠?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요. 왜 아버지가 사라져야 했죠?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을 뿐인데요. 이건 잘못됐어요. 완전히요.
그리고 저는 이걸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혼자라도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진실 말하기, 증거 자료 확보하기, 언론에 제보하기.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회사 안에서 못하면 밖에서 하는 거였죠.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아빠, 나 포기 안 할게.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갈 거야. 진실을 밝힐 거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어요. 재개발 비리 제보 방법, 공공기록 불법 은폐 신고, 언론 제보 창구. 하나씩 읽었습니다. 메모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혼자라도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 2시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방향이 생겼으니까요. 내일 징계위원회에 가면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진실을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할 거였습니다. 혼자서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요. 잘하고 있어, 지은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회사로 향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됐으니까요. 징계위원회로 가는 길, 저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죠.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던 길이었어요. 바로 이 거리를요. 그날은 아버지가 사라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9살이던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저녁 산책이었죠. 지은아, 학교는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공부는 잘하고 열심히 해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추셨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셨죠. 지은아, 아빠가 하나 가르쳐 줄게. 뭐예요? 어떤 기록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단다.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크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정류장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컥했거든요. 어떤 기록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를요. 보상금 영원, 불법 거주, 연락 두절. 모두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기록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실로 가지 않았어요.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약속이 있었거든요. 구석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하민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지금은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하민아, 지은아, 오랜만이다. 앉아. 앉았습니다. 하민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전화로 말한 거 해봤어. 정말?
뭐 나왔어? 있더라. 흔적이. 흔적? 응. 20년 전 시청 서버 로그 말이야.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2004년 3월 15일 파일 수정 기록이 있어. 3월 15일? 그건 아버지가 사라진 사흘 후잖아. 맞아. 그날 누군가 보상금 명단 파일을 수정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가? 계정 이름은 ADMINBSH야. BSH. 백승호? 아마도. 이름 이니셜이랑 맞아. 하민이 화면을 돌렸어요. 로그 기록이 보였습니다. 수정된 항목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동훈 마이너스 보상금 5천만 원 영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영원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하민아, 이거 증거야. 조작의 증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고마워, 하민아. 정말 고마워. 괜찮아. 친구잖아. 하민이 USB를 건넸어요. 여기 다 담았어. 로그 기록, 수정 이력 모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증거로 쓸 수 있어. 법정에서도 통해.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열쇠였어요. 지은아, 조심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해야 해. 응원할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USB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징계위원회실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보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백도현 관리관과 인사팀장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은 연구원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앉았어요. 그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단으로 서고에 출입했고 열람 제한 파일을 열람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네. 할 말 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제 할 말입니다. 백도현 관리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보상금 영원을, 조작된 기록을. 그리고 이 USB 안에 담긴 진실을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USB를 놓자 모두가 그걸 쳐다봤어요. 이게 뭔가요?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증거입니다. 20년 전 서류 조작의 증거요. 백도현 관리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지은 연구원, 그만하세요. 지금 무슨 짓을.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2004년 3월 15일 누군가 시청 서버에 접속해서 보상금 명단을 수정했습니다. 인사팀장이 USB를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IT 보안 전문가 친구가 도와줬어요. 오래된 서버 로그를 복구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보장이 있나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거기 수정 기록이 다 있어요. 인사팀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로그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다들 화면을 봤습니다. 조용히 읽었어요. 이동훈 마이너스 보상금 5천만 원 영원. 수정자 ADMINBSH. 수정 시각 2004년 3월 15일 오후 2시 34분. 인사팀장이 백도현을 봤습니다. 백관리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도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ADMINBSH는 백승호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 아버지 계정입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가 조작한 건가요? 아닙니다.
백도현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순간 백도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저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백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방학 때 아버지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누군가 저한테 접근했어요. 개발 사업 관련 로비스트였습니다. 로비스트요? 네. 그 사람은 저한테 제안했어요. 보상금 명단을 좀 수정해 달라고요. 왜요? 철거민중 일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보상금을 받아도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지연됐죠. 그래서 보상금을 깎은 건가요? 네. 반대하는 사람들 명단을 받았어요. 그중 한 명이 이동훈 씨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 아버지요? 네. 지은 씨 아버지는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어요. 보상금이 적다고 부당하다고 했죠. 그래서 영원으로 바꾼 건가요? 네. 그렇게 하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백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동훈 씨는 계속 항의했어요. 시청에 찾아가고 민원을 넣고. 그래서 뭐요? 로비스트가 다른 방법을 썼어요. 무슨 방법이요? 백도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제로 조용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게 당신 때문이에요. 직접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명단을 줬어요. 누가 방해하는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백도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저는 그때 어렸어요. 돈에 눈이 멀었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숨긴 거예요? 아버지를 찾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인사팀장이 일어섰습니다. 백도현 관리관,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 해야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백도현을 봤습니다. 제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정말 몰라요. 그날 이후로 저도 소식을 못 들었어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백도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요. 하지만 못 찾았어요. 이동훈 씨는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제 인생이 무너질까 봐요. 제 인생은요? 제 어머니 인생은요?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인사팀장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이지은 연구원, 잠깐만요. 네. 당신의 징계는 취소됩니다. 오히려 공로를 인정받아야 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진실만 알고 싶었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어요. 조작자는 백승호가 아니라 백도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때문에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살아계실까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수진 씨가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소문 들었어. 백 관리관이 자백했다며? 응.
대박이다. 넌 영웅이야. 영웅은 무슨.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그래도 대단해. 혼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수진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를 찾아야지.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벌써 기사가 났더군요. 20년 전 재개발 비리 드러나. 공무원 아들 조작 자백.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정의는 산다. 이지은 연구원 대단하다. 진실은 밝혀진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저는 이동훈 씨를 아는 사람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아세요? 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내일 오후 2시 서초구 옛 재개발 지역 입구에서요. 알겠습니다. 꼭 나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떨고 있었어요. 드디어였습니다. 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오후 2시였지만 차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좋은 징조 같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재개발 비리 사건 검찰 수사 착수. 기사를 읽었습니다. 백도현 기록관리관 직위 해제 및 조사 중. 20년 전 보상금 조작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 시작. 당시 개발 사업 관련자들도 소환 예정.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정의는 산다. 이지은 연구원 덕분이다.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못 찾았으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어요.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오후 1시 집을 나섰습니다. 서초구 옛 재개발 지역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걸렸습니다. 내려서 걸었어요. 주변은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많이 변했거든요. 옛날 동네는 사라졌어요.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죠.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서초구 재개발 지역 -2004년 완공.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5분, 10분. 그때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이지은 씨?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검찰 조사관이에요. 검찰? 놀랐습니다. 검찰이요? 네. 이동훈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에 대해 아세요? 네. 그래서 연락드린 겁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정민수 조사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앉으시죠. 긴 얘기예요.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정 조사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지은 씨 20년 전 일을 아시죠? 네. 아버지가 보상 문제로 항의하다가 사라지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네. 숨겨진 거예요. 국가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동훈 씨는 당시 개발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로비스트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요. 증언하려고 했죠. 하지만 위협을 받았어요. 로비스트들한테요. 그럼 국가에서 개입했습니다. 목격자 보호 프로그램으로 이동훈 씨를 은신시켰어요. 그게 20년 전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보안상 이유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네. 살아계십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은 지방에 계세요. 다른 이름으로 살고 계시죠? 만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정 조사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근 사진이었어요. 한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이 든 모습이었지만 아버지였어요. 아빠. 사진을 쥐고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이지은 씨 국가에서 공식 사과할 겁니다. 사과요? 네. 보호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건 명백한 실수였어요. 이동훈 씨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준 거죠. 지금 와서 사과해도 알아요.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에요. 정 조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상금이에요. 당시 받지 못한 5천만 원과 20년치 이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입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아버지만 만날 수 있으면 돼요. 물론입니다. 내일 만나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동훈 씨도 기다리고 계세요. 딸을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민한테 전화했어요. 하민아, 아버지 찾았어. 진짜? 어떻게? 국가보호 프로그램에 계셨대. 살아계셔. 대박. 축하해, 지은아. 고마워.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한 거지. 수진 씨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수진 씨, 나 아버지 찾았어. 정말? 어떻게? 긴 얘기야. 나중에 다 말해줄게. 좋은 일이네. 축하해, 지은아. 그날 밤 뉴스를 봤어요. 재개발 비리 사건 국가 보호 프로그램 실패 인정. 정부 피해자 가족에게 공식 사과 예정. 백도현 관리관 구속 수사.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 조사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지은 씨,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실 수 있어요. 어디서요? 서울 외곽 한 카페예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오후 3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도 울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괜찮아요.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많이 컸구나. 네. 이제 29이에요. 그렇구나.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 아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살았어. 다른 이름으로 힘드셨죠? 힘들었지. 너희가 보고 싶었어. 매일 우리도요. 엄마도. 아빠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병이었어요. 아빠 찾으시다가 많이 힘드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가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빠 잘못 아니에요. 국가 잘못이에요. 그래도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 동안의 시간을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숨어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다 끝났어요. 정말? 네. 비리도 밝혀졌고 조작자도 잡혔어요. 이제 아빠는 자유예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해냈구나. 아니에요. 아빠가 용기를 주셨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거리는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 산소 가고 싶다. 네, 같이 가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지은아, 오늘 출근하지? 네, 아빠.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해요. 잘하고 올 거지? 당연하죠. 아버지는 이제 당당하게 살고 계셨어요. 이름을 되찾았고 권리도 되찾으셨죠. 엄마 산소에도 자주 가셨습니다. 저도 달라졌어요. 계약직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공익기록 감사관이었습니다. 정식 직원이었어요. 그것도 특별 채용으로요.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억울한 기록을 바로잡는 일이었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건물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이제는 지하 서고가 아니었습니다. 10층 특별조사팀 사무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팀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팀장. 제 새로운 호칭이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기록철이 놓여 있었어요. 이번 주 조사건입니다. 하민이 말했습니다. 네, 하민도 우리 팀에 합류했어요. IT 전문위원으로요. 뭔데? 10년 전 공공주택 사업 관련 서류예요. 입주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대요. 조작 가능성? 높아요. 패턴이 우리 경우랑 비슷해요. 알았어. 먼저 서버 로그부터 확인해봐. 네, 팀장님. 하민이 나갔습니다. 저는 기록처를 펼쳤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죠. 누군가는 억울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처럼요. 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수진 씨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지은아, 요즘 행복해 보여. 그래요? 응. 예전하고 완전 달라. 많은 게 바뀌었으니까요. 아버지 만나서 좋겠다. 응, 정말 좋아. 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회사도 좋아졌어. 이제 부정한 기록 못 만들잖아. 그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내가 바꾼 거야.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다들 도와줬잖아요. 그래도 시작은 내가 했어.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조사 계획을 세우는 회의였어요. 팀원들과 토론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모두가 진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날, 혼자 울던 날, 징계받던 날. 모든 게 힘들었어요.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였습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했어요. 힘들었던 순간마저도요. 그 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짐을 챙겨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응. 퇴근 시간 맞춰 왔어. 같이 가려고요? 응. 오늘 같이 장 보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어요. 지은아,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그래. 재료 사자.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장을 봤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야채도 사고 고기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요리했어요. 지은아, 이거 썰어줘. 네, 아빠.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둘이 앉아서요. 맛있다. 그치? 아빠 솜씨 좋지? 최고예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요.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해.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아니에요. 아빠가 용기를 주셨잖아요. 내가? 네.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저녁을 마치고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지은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기록은 힘이 있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해. 진실을 담는 기록을 만들어야 해. 알아요, 아빠. 그리고 지은아. 네. 기록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어. 진실을 지킬 책임 명심할게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새로운 기록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가 비어 있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사라진 기록을 복원하는 사람들. 제목을 다 쓰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었어요. 제 삶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것. 더 이상 기록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기록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내일도 일할 거예요. 다음 사건을 조사하고 다음 진실을 밝힐 거였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팀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강해진 저요. 노트를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진짜로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